최근 1년 동안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곳이 넘습니다. 골목마다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거리의 상가들은 텅 빈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슴 아픈 건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모두 쏟아부어서 상가를 구입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실 상가가 줄줄이 늘어져 있는 같은 동네에서도 몇 년째 공실 없이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가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차이가 이런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실로 수억 원을 날리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도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이 넘는 세종시 상가를 구입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달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다뤄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장님이 지역 개발 호재를 듣고 전 재산을 털어서 세종시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치도 좋아 보였지만 정작 임차인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500만 원에서 680만 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런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직접 가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부진했고 매달 이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형적인 호재 투자의 함정에 빠진 사례로 보였습니다. 상가 앞에는 명확한 생활 동선이 없었고 실제 주민들의 발걸음은 북쪽 상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상가의 가치는 오직 사람이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대로변에 있어도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면 상가는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꼭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을 지나다니는 동선에 있는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최악은 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기본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재가 있으니까 좋다더라, 개발 예정지라더라, 이런 달콤한 말들에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가에 대한 건 놓쳐버리는 거죠. 상가 투자의 성패는 호재가 아니라 결국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는 순간 상가는 자산이 아니라 빚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흔히 빠지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상가는 1층이 무조건 좋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일 뿐입니다. 상가는 상황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로 내주려는 상가라면 오히려 위층일수록 경관 좋은 사무실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입구의 접근성이 좋고 간판이 잘 보이면서 업종 특성에 맞는 평수만 갖춰진다면 지하 상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인데요. 그건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올 임차인을 먼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건물주의 시각이 아니라 임차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해야만 무조건 1층을 고집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실 상가들 중에 1층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층만 고집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상가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상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상가를 고를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될까? 그 업종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할까?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업종은 높은 층고와 충분한 주차 공간이 필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업종마다 필요한 조건들인데요. 이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가를 매입하게 된다면 나중에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고를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될까? 두 번째, 그 업종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업종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은 다 다를 겁니다. 이걸 미리 파악해 둬야만 현실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상가를 계속 보다 보면 상권 분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업종 분포 조사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즉, 내가 관심 있는 상가와 같은 층, 같은 위치에 어떤 업종들이 입점해 있는지 전부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성공하는 업종 조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 피크타임에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어디로 몰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상가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상가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첫 번째,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고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 이 상권의 성격은 어떤가. 세 번째, 이 상가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가. 네 번째, 이 상권에는 현재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가. 이 4가지만 철저하게 체크하셔도 망할 확률은 대폭 줄어들고 오히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조용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가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호재보다는 사람, 분양가보다는 현장, 희망보다는 데이터를 믿으셔야 합니다. 100만 곳이 폐업한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그 안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가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망한다 라고 말할 때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이 두려워하는 틈을 타서 조용히 좋은 상가를 매입하고 꾸준히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판단, 그거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나침반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실수,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교훈들을 진심을 담아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